안녕하십니까. 수익형 부동산 외길 30년 고정욱 박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은 제가 그동안에 출간한 8권의 저서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2021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그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도시 지역의 규제는 계속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공급 측면에서 볼 때는 소유권을 수요자들은 원하는데 정부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버무려서 어떻게 비빔밥을 만들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넘쳐나는 유동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정책 방향에서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투자 방향은 역시 주택과 비주택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비주택 분야는 정책의 영향이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주택 분야는 정책의 영향이 많이 있을 거라 보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비주택 분야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지역 부동산은 매물 폭탄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품이 꺼진다, 가격이 하락한다 라고 보여질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명확치가 않아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수요자가 없을 경우는 가격이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도 수요자들이 시장을 움직인다라고 할 때는 거품이 꺼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쉽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 지역의 부동산은 매일 신고가를 좀 기록하고 있고요. 간식과 주식을 혼동하지 마라 말씀드렸는데, 의식주 입고 먹고 잠자는 것은 주식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생필품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 부동산 폭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폭락설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10년 주기설이나 폭락설은 금융 관련해서 금융 분야에서 나온 얘기지 부동산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폭락설의 주범은 일부 부동산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연 넘쳐나는 유동성은 어디로 갈 것인가와 부동산 가격의 폭락과 연관을 시켜서 봐야 될 텐데, 결국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021년 상승장이 될 것인가 하락장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나눠지는데, 소수설은 상승장이 될 것이다, 하락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소수설이고요. 약보합장이 될 것이다, 다수설. 강보합 시장이 될 것이다, 절충설인데, 저는 강보합 시장이 될 것이다, 절충설에 한 표를 던지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약 전략은 굉장히 요즘에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청약 당첨 평균 가점 높이기는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약 당첨 평균 가점 높이기가 매우 중요한데, 그 다음 청약 통장을 해약하시지 말고 꾸준히 가입 입금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또한 3기 신도시나 GTX 역세권을 공략하는 청약 전략도 중요할 것 같고요. 서울보다는 접근성 좋은 수도권도 한번 좀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례 공공분양에 들어가려면은 59제곱미터, 전용 면적으로 59제곱미터면 이제 18평인데요. 통장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야 되고 17년에서 19년 정도 가입을 해야 된다. 굉장히 장기간의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청약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 같고요. 갭투자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맞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익숙한 분야에 다시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분야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갭투자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온다라는 어떤 그러한 말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수도권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갭투자는 3기 신도시 주변이나 GTX 정류장 중심으로 갭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하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급 폭탄이 없는 한 노태우 때 200만 호 아파트 공급 시그널을 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 정권인 김영삼 정권 때 아파트 가격이 한번 하락한 적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외환위기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울한 미래에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암울하지가 않았습니다. 반값 공급, 자 임대아파트를 반값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 때만이 아파트 가격은 약보합세나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후유증 아이템 상가 공실은 심화가 예상이 되고요. 공장 매물이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분양형 호텔은 부실 채권으로 많이 등장할 것 같고요. 기타 숙박시설도 당분간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 정책적인 변수를 검토해 보면은 풍부한 유동성이 과연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게 변수가 될 것이고요. 낮은 금리도 역시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거래세 보유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부분도 변수로 많이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이 많은 사람들 세금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주택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망 분야는 수도권적인 공동주택이 일단 유명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우측에 지도에 보시면은 GTX A 노선, GTX B 노선, GTX C 노선 중에서 서울 중심권을 벗어난 수도권 지역이 매우 유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꾸준한 1세대 1주택 재테크가 유망 분야다. 또 도시적인 비주택 분야도 유망 분야다. 비주택 분야. 수도권 인근 비도시 지역도 유망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대세냐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이 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재개발 지역의 지분 높은 빌라도 역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재건축은 비례율이 매우 중요하다. 재건축 조합원은 숫자가 적어야 된다.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총 우리가 개발 사업에 재건축 재개발도 역시 개발 사업인데 이 정비 사업 총 매출에서 총 지출을 뺀 금액을 종전자산 평가 총액으로 나눠서 100을 곱하면 비례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비례율이 왜 중요하냐? 권리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리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개인별 종전자산 평가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하면은 역시 이제 그때 추가 부담금이 나오게 되는데 조합원 분양가, 그러니까 개인별 종전자산 평가액의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이 되는 것이죠. 권리가액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비례율과 권리가액을 우리가 이제 산출한 이유는 추가 분담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조합원 분양가 총액에서 권리가액, 개인별 종전자산 평가액의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을 빼게 되면 추가 분담금이 얼마인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그 추가 분담금이 적기 위해서 일단 조합원이 적어야 되고요. 소형 아파트가 적은 재건축 현장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우리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북 지역에 보면은 뭐 대장주라고도 하지만은 현장에 가서 보면은 소형 면적, 소형 평수의 아파트가 많은 재건축 현장은 우리가 정말 투자하는데 주의 깊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시장 향방. 기존 전세시장은 전세가 상승을 잡을 만한 묘책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공급이 시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전세가는 잡기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임대차법으로 실거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3기 신도시에 입주하기 위한 입주 대기가 전세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고요. 또한 2021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거의 절반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앞으로 계속 전세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17년 파리 대책에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된 것도 역시 전세가 상승이 용인이 되고 있고요. 2019년 12, 16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이제 1년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과 관련된 얘기죠. 이후 취득 이후에 2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또 입주를 1년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되고 또 1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 대출 시 6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 되고요. 공공분양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고 있고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서 또한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전세 물건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공공분양 실거주 요건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변수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년 시장 전망을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정리해 보면은 2021년 주택시장은 냉탕이다. 또한 2021년 비주택시장은 온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또 역세권과 비역세권은 역시 양극화 현상이 계속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우리는 꼭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좀 빠르게 간략하게 진행을 시켜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